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원 이태손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구시의 일자리 정책들을 살펴보고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 고용 유지 전략, 그리고 희망 일자리 사업 등 현안을 살펴보고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 대구시와 시의회, 지역경제계, 노동계가 실효성 있는 대안들에 대해 함께 건설적으로 노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에서 연이은 하락세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접 상권을 거닐다 보면 이전과는 달리 높아진 상가 공실률처럼 악화된 경기를 몸소 체감하기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구 지역 기반 기업의 매출과 투자는 현저히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 역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의 소비마저 줄어 지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같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은 대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특히 고용 부분에서 잘 드러나는데 최근 고용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대구의 지난 5월 기준에 의하면 61.9%로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평균 임금은 291만 원으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시민들이 출퇴근하며 지역 소득을 높여주던 구미 등의 대기업 일자리마저도 생산 시설을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어 지역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로 인해 지역의 20, 30대 청년들이 지난해에만 12,000명 넘게 고향인 대구를 떠났고 이들이 서울, 경기, 인천, 즉 수도권으로 약 75%가 이동한 것을 볼 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역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민선 7기 공약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히셨고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가 시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대구시의 노력이 시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가 일자리 관련 정책에 대해 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와 의회 그리고 지역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보다 많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건설적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워진 지역 기업인들이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일자리를 이어지는 혁신성장과 지역 청년 인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고용친화 기업 선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근로자 수가 평균 13명이 증가하고 근로자 근속 연수도 10개월이 증가하는 등 대구 지역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 안전에 크게 기여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지역 기업들은 정리해고,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성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AVO 카본코리아의 경우 전체 직원의 5분의 1을 정리해고하고 있고 외국계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인 한국게이츠는 폐업을 결정하고 7월 말까지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고 이로 인해 147명의 실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 문제는 시민들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코로나19로 시작된 지역 경제 위기, 폐업, 정리 해고와 같은 사례들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사정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현장 단위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사의 상생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정책적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의 희망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발 지역 경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공분야 역대 최대 규모인 16,5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구형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습니다.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인 국비 1,008억 원을 잠정 확보하고 지방비 110여 원을 더해서 총 사업비 1,120억 원을 투입하여 취업 취약계층, 청년, 여성 등이 참여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규모 희망 일자리 사업을 통해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시 희망 일자리 사업의 분야별 사업들을 살펴보면 생활 방역 지원이 43개 사업에 8,540명, 공공휴식 공간 개선이 25개 사업에 3,900명, 공공업무 지원이 8개 사업에 2,050명, 재해 예방 6개 사업에 140명, 청년지역 17개 사업에 1,220명, 지역 특성화 6개 사업에 650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 일자리 사업 모두가 중요한 사업이지만 특히 청년 지원 사업과 같이 청년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을 조사 홍보하고 문화 공연장 보조 업무 등 지역 청년들의 사회 경험을 높이게 된다면 지역 관광 자원을 확충해 만들어지는 미래 먹거리와 청년들의 사회 경험을 통한 지역 인재들의 경쟁력 강화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후 코로나19 위기가 끝이 나게 된다면 그동안 억눌렸던 관광산업 수요가 급속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분야의 희망 일자리 사업은 지역 관광자원 홍보 16명, 대구 관광 오게티를 찾아라 16명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신규 고용, 계획 취소로 인해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지역 청년들의 어려움을 대구시가 공감해주고 정책적으로 조금만 더 배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개발한다면 희망 일자리 사업이 이름 그대로 지역의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진정한 의미의 희망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역 희망 일자리 사업이 기존의 공공근로사업을 답습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미래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내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신규 일자리 확대 정책은 크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사업과 유통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인 대구형 리쇼어링 사업이 중심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구에서 얼마 전 발표한 대구형 리쇼어링 정책은 투자액의 50% 이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유통 보조금에 임대용지 10년간 무상 공급의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정책을 수립했고, 이는 국내 지역 단위 리쇼링 정책과 비교해서 가장 공격적인 유치 정책으로, 이는 대구시의 투자 유치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대구시가 이처럼 파격적인 정책을 펼치며 유통기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함이라 정책적 목적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구 리쇼링 정책 초기부터 지원 우선순위 일자리 부분의 중요성이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의 경우에도 대구시는 향후 추진될 뉴딜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뉴딜 정책의 효과를 통해 지역 내에서의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대구형 리쇼링, 디지털 그린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19의 중심이 될 사업들이 더 많고 안정적인 시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는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시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이기도 하지만 부족해서 늘 고민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계기로 대구시와 의회 그리고 지역경제계의 건설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일자리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태손 의원님께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지역 일자리 현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와 정책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질의와 정책 제안을 해주신 이태선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문 주신 고용유지 방안과 희망 일자리 사업 또 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의 고용 상황과 지역 기업들의 고용 유지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우리 시 취업자 수는 118만 8천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만 5천 명이 감소함으로써 지난 3월에서 5월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전국 감소율 마이너스 1.2%에 비해서 감소폭이 마이너스 3.9%로 큰 수준입니다. 또 고용률도 56.9%로 전국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7% 하락했고 또 전국 평균과 대비해서는 3.5% 정도 낮은 수치입니다. 이 고용률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산업별로 한번 보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줄어드느냐를 보면은 제조업에서 1만 7천여 명, 개인 공공 서비스 등에서 1만 2천여 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서 1만 1천여 명 등이 감소해서 대부분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 충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렵지만은 저희 지역이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 어렵고 고용 사정이 나쁜 이유는 우리 대구가 코로나19 방역에 최전선이 되면서 가장 어려워진 시기도 오래되었고 폭도 크고 또 그 깊이도 크기 때문인 점도 있지만은 우리 지역이 대체로 중소기업과 그리고 자영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짜여져 있고 특히 지역의 사업체의 8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더해서 제조업 분야에서도 저희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과 그리고 섬유 부분들이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수출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자동차 부품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62.4%, 섬유의 수출은 64.5% 감소되는 등 주력 산업의 큰 타격, 이것이 일자리에 대한 위기감으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정말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어려워지는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은 특단의 대책 이 부분들이 중심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소상공인들 이 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소상공인 생존 자금을 지급했고 또 긴급 생계 자금도 중위소득 100%의 시민 가구대에 드렸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줬던 그러한 업체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지원을 또 추가로 드렸고 또 대구 행복페이도 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구시 차원에서 한 7,500억 원 정도의 당장의 생존을 위한 자금을 지역해서 지역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기업이 유지하는데 경영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 부분들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일자리로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구시 차원에서 경영안정자금 1조 2천억 원 그리고 특례보증 8천억 원 등 약 2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금 정부 지원에서도 사각지대로 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 금융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견기업 지원 방안들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1만 4천여 기업에 대해서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를 지원하는 등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 구조의 특성과 또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준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전국 대비 어려움이 더 커서 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기 상황, 결과적으로 고용이 회복이 되려면은 팬데믹이 끝나서 우리 수출 시장들이 소비가 회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기업들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 생산이 또 한편으로는 소비로 전가되는 선순환 구조가 회복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 상황들은 상당 부분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고용노사 민정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감내하고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이 위기를 버텨나가도록 함께 협업하고 상생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심이 되고 상임회장님과 함께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지금 4차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기업들 그리고 또 노동계 또 정부 지원기관 금융기관들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도록 그렇게 합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지난해 6월에 체결한 1회 AMS의 상생형 일자리 사례입니다. 우리 대구형 상생형 일자리 사례는 광주형에서 기업을 유치해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 사, 민정이 하나가 되어서 기업을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1회 AMS 관련 이 노동자들과 또 협력업체들 전체의 고용을 지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선례들을 하나둘 더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개별 기업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경영안정자금 1조 원 확대 그리고 기업 특별보증을 위한 기보 출연 등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지원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한국 게이츠 주식 대구 공장 폐업 문제는 이 부분들은 미국 본사에서 6월 26일 날 전격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때로는 울분마저도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시는 2차, 3차 협력업체에 얼마나 피해가 갈지를 조사한 데 이어서 경제부 시장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노동자 관계자와 면담을 하면서 해결책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게이츠 본사의 폐업 결정 철회 및 공장 재가동을 요청하는 재서한문을 본사 회장에게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대하는 속 시원한 답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향후에는 한국 게이츠 2차, 3차 협력업체가 경영난을 겪을 경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게이츠 폐업 결정으로 인해서 지역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의 큰 구조전환, 추계 변화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이제는 전기차나 자율형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제품 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 등 정책적인 지원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번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여러 가지 R&D 예산 등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는 대구형 희망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희망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짐에 따라서 공공이 선제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공공 일자리 중 역대 최대이고 특히 대구는 인구수 비례 정부 사업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경기 서울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엇보다도 청년과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실직 위기를 일시적으로나마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를 지원하면 물론이고 지역의 일자리 시장이 차츰 안정화될 것에 대비해서 다시 일자리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경험을 쌓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존에 평상시에 하던
공공 일자리 사업과는 좀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 일자리 산업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비상사태에 어찌 보면은 극약 처방으로서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이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나 또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어서 새롭게 탄력 회복성을 성장할 때는 제대로 된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것과 연계되어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16,685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희망 일자리 사업은 생활 방역 지원, 공공 휴식 공간 개선 등의 7개 공공 분야 914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고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그리고 우리 시, 구, 군, 공사공단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협의를 거쳐서 세부 사업을 마련하고 분야별로 시민 공모를 거쳐서 시행하게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생활방역 지원 산업은 현재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시민생활 주변에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는 있고 저희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상시 생활방역 체계를 촘촘히 짜는데 이 일자리 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관광뿐만 아니라 182개 사업에 1,585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청년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짜져 있습니다. 분야도 보면 문화관광, 체육 분야가 있고 교육 일자리 창출 분야가 있고 디지털 일자리 분야가 있고 주민 서비스 제공 분야, 복지 환경 안전 분야 등 청년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분야로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관광 분야가 앞으로 탄력 회복성이 클 분야인데 여기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계가 당장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만은 앞으로 코로나19가 극복하고 새롭게 경제가 회복될 때 정규적인 청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일자리 전체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6기에 이어서 민선 7기에도 일자리 50만 개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 그리고 투자 유치, 고용 혁신 등 3대 산업 혁신과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간의 모든 것이 멈춤이 있었고 또 그것이 미칠 앞으로의 충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하고 계획했던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이 움츠리고 했던 만큼 저희들이 하기에 따라서는 탄력 회복성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형 리쇼링과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에 있고 의원님의 제안처럼 저희가 정부 정책에 잘 발맞추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형 리쇼링은 전국 지자체로서는 가장 먼저 가장 파격적으로 차별화된 기업 유치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발표한 것입니다. 해외 청산부터 국내 정착 그리고 기술 개발 마케팅까지를 토탈리 총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력 채용 부분이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기업들 유치에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가 2년간 지원하는 고용 창출 장려금 외에 시 자체적으로 2년을 추가해서 총 4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휴스타, 저희 신선장 산업 8개 분야의 인력 양성 사업과 연계해서 오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이 전문 인력을 지원해내는 일도 같이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해외 설비 이전 비용, 스마트 공장 보급, 파격적인 투자 보조금 등 대구형 패키지를 마련해서 유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대구형 리쇼링 홍보를 위해서 지난달 30일 우리 시와 코트라 대구 상위 공동으로 국내 복귀기업 지원정책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유턴 의향기업을 발굴했고 현재 한 3, 4개 기업과 협의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기업들이 유턴 하더라도 국내에 투자하는 게 만만치는 않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올 하반기에는 대구형 리쇼링 1호 기업을 유치를 시작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지만 지금 전통산업 분야, 섬유라든지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회사들과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 부분들, 물산업, 의료산업, 그리고 로봇산업, 에너지산업 이런 분야에서는 고용 부분들이 상당한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산업들이 아직도 우리 대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고용 효과가 신산업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산업들을 우리가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시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나간다면은 저희들이 고용 시장, 고용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에 대응한 우리 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이미 전통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신산업 육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6기 미래 신산업 분야 부가가치율이 전국 대비 굉장히 높고 또 자율주행차 실증 환경 완성, 미래차 핵심 부품 개발 기업이 증가하고 또 전기차 보급이 단기간 내에 1만 대가 돌파하고 또 전기차 보급률도 1위이고 그에 따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과 관련 충전기를 만들고 충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1위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현대 로보틱스 등 앵커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내의 로봇 산업 기업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이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과 전부 연계될 것입니다. 향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뉴노멀 등 대전환 시기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전역을 스마트 시티로 조성해서 신기술 실증과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의료, 미래형 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스마트 시티 등 5+1 미래산업 고도화를 통해서 정부의 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도 2025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하는 계획하에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신산업 육성 사업을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규제 혁신 및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구조 전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 고용 안정 정책과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일자리 산업을 보강해서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 사다리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한 전략적 대응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 또 일자리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태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용 유지나 위기 극복,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는 지역 내 소득, 또 결혼, 출산, 인구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역 인재들이 일터를 찾아와 외지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청년 정책과도 만들어 관련 정책을 만들고 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추세는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청년 특화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 청년들이 대구시의 정책을 믿고 기대하고 또 지역에서 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특별히 만든 정책은 있으신지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 중심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제 취임 이후에 1기에 2014년도부터 2016년 말까지는 사실은 청년 유출도 줄어들고 청년 일자리 부분들이 회복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9년도 또 특히 금년도라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분들도 그렇고 청년 유출 부분들도 굉장히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작년부터 저희 대구시가 이 청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청년 정책은 일자리 정책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일자리 부분들과 청년들의 주거 그리고 교육, 육아 이 토탈리 지원해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청년보장제도입니다. 청년보장제도가 사실상 올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보장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도 멈춰섰기 때문에 그 효과를 올 한 해 측정하기가 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그리고 청년들이 대구에 머무르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것을 결합한 청년보장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이 계획하시는 청년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잘 성사되기를 기원드리고
부모 세대 입장에서 행복한 도시 대구, 잘 사는 대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역 청년들은 고향에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수도권으로 떠난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대구시가 차근차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